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송월과 김정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송월이 어떻게 김정은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송월이 벼락 출세 밝혀지다. 그 전에 한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벼락 출세의 기본 원인은 옛날에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누나와 같은 현송월. 그래서 잊지 못해서 저렇게 벼락 출세를 해준 것으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북한에서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고 또 그 소문이 한국 내에서 벌써 1년 전부터 돌아다녔지만 저는 그걸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김정은과 현송월의 관계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있습니다. 이 현송월은 일개 가수였습니다. 그것도 준마 처녀라는 이 노래를 가지고 떴죠. 김정일의 청해를 받았고 김정은의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상당히 청해를 받았죠. 이 준마 처녀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운하수 관현악단에 있었죠. 그때는 노란봉악단이 없을 때입니다. 운하수 관현악단에 있다가 은퇴를 하고 그때 당시 은퇴 무대가 임신 만삭이 돼서 나온 현송월의 김정은 이설주 앞에서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현송월이 은퇴했구나. 또 어떻게 김정은을 저렇게 놓아줬을까. 김정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현송월이 어떻게 김정은을 놓아주고 결혼한 모습으로 이제는 아마 은퇴하고 아이 가정주부로 들어앉으려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의 청해를 받아서 운하수 관현악단의 공연 무대에 은퇴자로서 처음부터 그 공연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관람석에 있다가 불현듯 나와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전에 자기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었는데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찰을 해보니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임신되어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공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김정은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을 한 것도 급작스럽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결혼을 했는데 그 갑작스럽게 결혼한 배경에는 바로 김정은과의 밀월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픽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송혜림입니다. 이 송혜림이는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였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기영 작가 선생이죠. 한국 출신인 남한 출신의 이기영 작가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해방전에 땅이라는 장편 소설을 쓴 이 작가이고 많은 작품들을 내놓은 작가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북한에서 이기영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기영은 남한 출신이지만 출세의 가도를 달려서 장관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장관급으로 대우해주는 직위가 바로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바로 이기영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영이한테 이평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이평이 두 아들을 낳은 아버지 유부남이었습니다. 또 송혜림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있었는데 그 맏아들이 저희 평양외국어학원 로과에 공부하러 들어왔습니다. 왜? 아버지는 유네스코로 떠나고 아들은 로과. 그때 당시 제가 6학년일 때 이 친구가 아마 한 3학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 편입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학원에서도 송혜림이 아들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왜? 저희 평양외국어학원은 오진우, 딸, 오선아를 비롯한 최고위급 자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김일성 외가 친가 친척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또 공화국 부주석, 최영권 부주석을 비롯한 그 자녀들이 저희 평양외국어학원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송혜림이 아들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죠. 그때 이 이평은 송혜림과 이혼을 하고 강제 이혼을 당했죠. 그리고 피바다 가곡단인 무용배우와 다시 결혼을 하고 유네스코라는 유엔 기구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그 유네스코 북한 대표로 보내집니다. 송혜림은 강제 이혼당하고
김정일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스크바로 김정남이를 낳은 이후에 바로 추방이 됩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주재 대사관에 추방되죠. 결국 송혜림은 그 대사관에서 비참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러시아의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묘지를 바로 김정남이가 찾았고 그 사진이 한때 인터넷으로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래도 김정일과 달리 현송월이 결혼하기 전에 아마 밀월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자 바로 현송월이 가짜 결혼식이죠. 바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자기가 딸을 가졌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고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러다 6개월 있다 다시 나타나죠. 이런 과정을 그리고 현송월은 벼락출세기를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했다는 것은 이미 평양에서도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 사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는 김정은 장군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참,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가정보다 남편보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러면 왜 결혼을 했을까?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왜 결혼을 했을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들을 낳았다면 또 딸이든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짜 결혼식으로 올리고 그 가짜 남편이 된 사람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행방불명입니다. 아마 뭐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범죄에서 끌려가서 혼자 사는지 아니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서약을 하고 어느 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장교였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호위사령부 장교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해안전부 지금은 보안성 인민보안성이라고 하는 보안원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는 것으로 어쨌든 장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장교고 북한말로 하면 군관이죠. 그 군관과 결혼을 했다가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아이가 바로 김정은의 아이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김정은의 아버지도 또 김정은도 그렇고 연상의 여인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게 부전자전이 아닐까. 왜냐하면 김종일도 사실은 총각 시절에 유부녀를 좋아해가지고 그 유부녀를 에서 자기 아들 김정남이가 출생하자 바로 강제연시키고 그 송혜림의 본 남편인 이평을 프랑스로 보내고 송혜림은 이 소문이 김일성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후계자 문제 치명타를 입을 것을 걱정한 장성택과 김경희가 도와줘서 은밀하게 김정남은 김경희가 키우고 송혜림을 바로 모스크바로 추방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김정남 행방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고 김정남이가 있는지도 모차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김한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일체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김종일인 줄도 몰랐다는 말을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아니 자기 할아버지 김종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김일성을 알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송혜림도 김종일보다 6년 연상입니다. 또 이번에 현송월도 김정은보다 7년 연상입니다. 현송월은 지금 77년생으로 나와 있고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7년 연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북한에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북한에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의 500만 대에서 600만 대에 달하는 핸드폰입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보고 듣고 북한에 대한 알지 못하던 정보들을 들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친구나 친지들에게 서로 연락을 하면서 급속도로 순간에 그전에는 이렇게 빨리 퍼지질 않았는데 순식간에 전 북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단언하겠는데 김정은은 현송월 때문에 아마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설주와 현송월은 한 예술단에 있었습니다. 즉 현송월이 이설주의 한참 선배죠. 그래서인지 현송월은 지금
정치적으로 이설주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행사 담당 총괄 부부장. 항상 김정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보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사 일정, 김정은이 어디에 가는 그 행사 일정을 짜고 선전하고 사람들을 머릿속에 김정은에 대한 신격화를 세뇌시키는 그 자리에 바로 현송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바로 김여정이 맡았던 이 자리에 김정은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이설주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자기 아들을 낳은 현송월을 앉혀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일의 본처인 김영숙과 고용희 사이에서 엄청난 암투 때문에, 그리고 고용희는 그 김영숙의 구박에 또 그 스트레스에 받아서 유방암까지 걸렸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김정은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숙이 나온 설송이라는 여자는 한때 김정은을 보좌한다, 재무 담당이라고 했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현송월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경희처럼 그 가족들이 어떠한 직위에 있다면 최고의 대의원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하다못해 중앙당 부부장은 아니더라도 여성동맹중앙위원회 정도라도 갈 수 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김설송이라는 이름은 북한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평일이도 북한 군사 모든 분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매장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북한의 권력투쟁, 이설주와 현송월, 또 현송월과 김여정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지금은 현송월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여정이 이것을 가만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또 이설주는 이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저는 이 현송월 문제 때문에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와 그리고 신적인 존재감이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북한은 한 사람이 지도하는 유일 용도 체제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조국과 모든 북한 공화국이 총 복종하고 북한 주민, 공화국, 당, 군이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일 용도 체계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일 용도 체계는 그 사람의 권위가 손상되게 되면 북한 사람들로부터, 소민이나 엘리트 계층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권위의 치명타를 입게 되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벌써 지난번 여러 차례 제가 북한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방은 김정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또 권위가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지시를 내려가도 잘 받아먹지 않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 밀수를 하고 압록강을 넘어오고 넘나드는 사람들을 뒤를 봐주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무리 북한에서 전염병 때문에 압록강을 봉쇄하고 두만강을 봉쇄한다고 하지만 이미 뚫린 지 오래입니다. 밀수천지로 됐고 밤에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북한 국경도 뚫렸다. 북중 국경도 뚫렸다. 그것은 그렇게 봉쇄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낮에는 봉쇄하고 밤에는 모두가 다 뚫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북한 노동신문에서 이번 전염병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온 모든 전체 인민이 한 사람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서 일부 주민들을 질타하는 글을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자기 국민을 질타하는 노동신문이 돼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노동신문은 북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선전용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리고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에도 자기 국민들을 비방하고 질타하고 질책하는 그 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권위가 상실됐고 김정은의 통치력이 마비되고 있다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아이를 낳은 현송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 이씨 왕조나 고려 왕조 때에 첩을 두는 것은 당연하고 후궁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지만 지금 사회에서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그 최고 지도자의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전력을 북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대동강 오리불고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찾아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정보를, 최고의 정보를, 팩트에 기초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지원과 격려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